자, 12단원 등차 수열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수열은 수가 나열된 거예요. 자, 수가 나열된 겁니다. 뭐 1, 5, 8, 뭐 17, 25 이런 식으로 수가 나열된 게 수열이에요. 그런데 수가 나열이 돼도 불규칙하게 의미 없이 나열되는 거는 우리의 관심 밖이지. 뭔가 규칙이 있어갖고 규칙적으로 나열돼야 나중에 100번째 항이 뭐가 되겠구나, 1000번째 항은 뭐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무조건적으로 나열된 것보다는 어떤 규칙을 지니면서 나열된 것을 우리는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나열이 됐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을 A1 자, 두 번째 항은 A2 A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n번째 항이 있겠죠. n번째 항,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번째 항 이런 식으로. 자, 이때 요 n번째 항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항. 이 수열에서는 일반항 AN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몇 개의 수가 나열되고 그걸 보고서 n번째 항이 뭐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곧 n번째 항이 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100번째 항이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n번째 항이 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100번째 항도 아는 거고 500번째 항도 아는 거고 375번째 항도 아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수열에서는 이 일반항을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일반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A1은 뭐라고 한다? 예, 초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첫째 항이죠, 첫째 항. 그죠? 예, 첫째 항입니다. 첫째 항을 초항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수열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수열을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 홀수들을 나열한 거잖아요. 그럼 n번째 항이 뭐예요? n번째 항이 우리 알다시피 n번째 항은 2n-1이죠. 확인해 볼까? 자, 첫 번째 항 n에다가 1 집어넣어. 1 맞죠? 세 번째 항 n에다가 3 집어넣어. 2, 3은 6 빼기 1, 5 맞죠? 예,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게 일반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열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일반항을 써서 집합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하면은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수열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자, 또는 그냥 AN은 일반항이죠. 일반항. AN은 2n-1이다. 예, 이렇게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을 집합교에 넣어서 수열을 표현하기도 하고 직접 AN은 2n-1이다. 자, 보세요. n번째 항, 일반항이 뭔지 알았지? 그럼 100번째 항도 안 거잖아. 100번째 항은 뭐야? n에다가 100 집어넣으면 되죠? 200 빼기 1이니까 199예요. 500번째 항도 안 거죠? n에다가 500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 얘기를 해볼게요. 167쪽에 보면은, 자, 등차 수열이 나오는데, 우리가 수열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이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등은 뭐야? 같다는 거야. 같다. 차는 뭐야? 차이예요. 차이. 앞에 항하고 뒤에 항하고 차이가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똑같은 차이를 발생시키면서 나열이 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은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기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물론 그 뒤로도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등차 수열은 지금 예를 하나 들었죠?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예예요.
왜냐하면은 요 차이가 2잖아. 요것도 2고 요것도 차이가 2죠. 물론 똘똘한 학생들은 선생님 이것도 등차 수열인가요? 요 차이가 2, 요 차이가 2, 차이가 2니까 등차 수열입니까? 아, 이런 건 물론 차이가 똑같지만 이런 건 등차 수열이라고 안 하고요.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뺐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는, 말을 바꾸면 앞에 있는 항에서 똑같은 수를 더해서 뒤에 있는 항을 만들어낼 때 이거를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합니다. 자, 그 수를 두 번째 항에서 똑같이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똑같이 더하는 수를 D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럼 세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네 번째 항에다가 D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오고, n-1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n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항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서 뒤에 있는 항을 만들어내는 수열이 등차 수열인데, 이 D를 뭐라고 얘기한다? 공차라고 얘기를 해요. D는 공차. 전부 다 공통되는 차이예요. 얘랑 차이, 얘랑 차이 다 공통인 차. 자, 공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 첫 번째 항에다가 D 더하면 돼요. 세 번째 항은요.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돼요. 여기 공차죠? 요 D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음수를 계속 더해도 되는 거예요. 양수를 더해도 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두 번 더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 세 번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한다?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한다? 자, 세 번째 항은 D 두 개 더했죠? 네 번째 항은 D 세 개 더했죠? 그럼 n번째 항은 D를 몇 개 더해요? n-1개를 더한다. 그러니까 n-1 곱하기 D가 되겠죠. 요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암기해야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구별을 할 때는 A1, A2, A3, A4 이렇게 쓰지만 단독으로 쓸 때는 A1이라고 안 쓰고 그냥 A라고 써요. 그러면 아, A가 첫 번째 항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를 더한다? n-1개를 더한다. 자, 이거 예를 들어 볼까요? 차이가 얼마예요? 2죠. 차이가 얼마예요? 2죠. 차이가 얼마예요? 2죠. 자,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5는 1에다가 2 더하기 5 맞잖아요. 자,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3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n-1번 더합니다. 요것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당연히. 당연히 중요하죠, 일반항 공식. 자, 암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168쪽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이 일반항을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맞아, 틀려? 틀린다. 왜? d가 0일지 모르잖아. 그러면 d가 0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 자, 공차가 얼마예요? 0이죠. 공차가 0이죠. 그럼 이건 등차수열입니까? 네,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AN은 뭐야? AN은 그냥 우죠. n번째 항도. 이게 n에 관한 1차식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요공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D가 0이면 n에 관한 1차식이 아니겠죠. 하지만 D가 0이 아니라면 바로 n의 개수는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있어요. 자,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죠. 그러면 공차가 얼마야? n의 개수 3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1이죠. 2 집어넣어봐. 6 빼기 2니까 4죠. 3 집어넣어봐. 7이죠. 4 집어넣어봐. 띵띵띵띵.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차가 3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건 암기를 해야 돼요. 일반항 공식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땡이라고요. 땡. 공차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그건 등차수열이다. 네, 맞아요. 공차가 뭡니까? n의 개수가 공차인 겁니다. n의 개수가 d죠. 근데 d가 0이면 이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 아닌 거죠. d가 0이 아니라면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는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168쪽의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 중 가운데의 수예요. 이 등차 중앙이 말을 바꾸면 산술평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2, 5, 8.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해요. 자,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요 세 개만도 등차 수열이에요. 수열이 뭐 수십 개가 나열돼야만 꼭 수열이야? 두 개만 나열돼도 수열이야, 사실은. 수가 나열되고 있잖아요. 자, 이거 등차 수열입니다. 왜요? 요 차이가 얼마야? 3. 3 더했죠? 또 3 더했죠?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수가 있잖아. 이 중에 있는 이 가운데의 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와 8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X하고 B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수 X가 뭐야? 등차 중앙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수는요, 요 간격이 같기 때문에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야? 평균이에요. 산술평균. 그럼 X는 뭡니까? 2분의 A 플러스 B다. 그래서 A,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있는 X, 곧 A하고 B의 평균을 보고 수열에서는 등차 중항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와 10의 등차 중앙이 뭐니? 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은 5랑 어떤 수랑 10이랑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요게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5하고 10의 등차 중앙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평균 내면 됩니다. 이거예요. 7.5죠? 그럼 7.5 하면 2.5 더하고 2.5 더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등차 중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술평균을 얘기할 때 두 수의 평균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요. 이걸 수열로 얘기했을 때 등차 중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168쪽에 있는 얘기. 자,
그러면 맨 밑에 그 168쪽에 그 기본 정석에 있는 얘기를 보면 자, 수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n번째 항이에요.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2번째 항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수,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이 가운데에 있는 수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양변에 2를 곱하면 2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네. n번째 항도 있네. n 플러스 2번째 항이 있네. 근데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가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하고 더한 거네.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이런 게 성립한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항에서 가운데 있는 항이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평균이 되죠. 등차 수열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바로 an과 an 플러스 2의 등차 중항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요. 169쪽.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0.85, 0.91, 0.97, 띵띵띵. 자, 2.05로 나가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죠. 자, 등차 수열인데 얘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인데 그러면 도대체 n이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질문이잖아.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야? an은 초항 플러스 이거고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게 첫 번째 항이에요. 자, 여기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요게 n번째 항이죠. 2.05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0.85 플러스 n-1 d를 구해보자. d가 얼마인가요? 이거 얼마 더한 거예요? 0.06인가? 맞네. 0.06씩 더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 0.06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n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기고 나누고 n-를 구했으니까 1 넘겨라. 그러면 n이 나온다. 이것이 n번째 항, 몇 번째 항인지를 찾는 방법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일반항 공식만 알면은 그냥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리는 거죠. 처음 배울 때는. 자, 두 번째 2번을 보니까 첫째 항이 로그 2의 3, 두 번째 두 번째 없어.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이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자, 첫 번째 항이 그럼 A가 하면 되죠. A라는 건 그냥 첫 번째 항을 뜻하는 겁니다. 수열에서는. A가 로그 2의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이것도 그냥 써주자, 그냥.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쓸게요. A5가 로그 2의 243이더라.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공차를. 하여튼 이것만 알면 다 된다니까. 이것만 알면 얘가 몇 번째 항이라고? 다섯 번째 항이라고. 자, 식 세워볼게요. 로그 2의 243은 첫 번째 항 a 플러스 n-1 d. 그런데 다섯 번째 항이었으니까 n에다가 5를 집어넣어야 다섯 번째 항이죠. n에다가 5 집어넣으면 이건 얼마가 돼? 4d가 될 것이다. 그래서 4d가 되는 거예요. 4 곱하기 d. 자, 넘겨. 로그의 뺄셈이니까 뭐야? 3분의 243이 되겠죠? 4d. 요거 얼만데요? 3 가만 있어봐. 딱 안 떨어져?
243 맞아요? 81인가? 38 아닌데? 3, 6, 18, 3, 7, 22, 38, 24 81이구만. 자, 맞네요. 그죠? 이것이 4D더라. 81을 보면 뭐가 생각나? 3의 4제곱이 생각나. 이걸 보면 이 4는 어떻게 하고 싶어? 앞으로 쭉 내밀고 싶어. 4가 와서 곱해졌죠? 그게 4D예요. 자, 공차 나왔습니다. 뭐예요? 공차는 로그 2의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대입했어요. 머리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저 공식만 외워가지고 그냥 집어 넣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3번. 자, 공차가 0.3이고 그럼 D가 0.3이야. 10항이 4.7이야. A10이 4.7이야. 이러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시오. 자, 이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또 공식에 집어넣어. 딴 거 필요 없다고. 뭐야? AN은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된다고. 자, 그럼 10번째 항이죠?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 마이너스 1D니까 몇 D? 10 마이너스 1 되니까 9D. D가 얼마라고? 0.3이라고. 그러니까 A 나와 안 나와? 나와. 끝. 됐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끝이라고. 자, 4번. 제 N항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래. 제 N항이라는 게 뭐야? N번째 항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AN이라고 그러잖아. AN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래. 이 등차수열의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래. 공차는 우리가 배웠어요. 뭐야?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주어졌죠? 공차가 뭐야? n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공차입니다. 자, 첫 번째 항이 뭐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1 집어넣었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끝났어요. 자, 첫째 항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공차는 뭐라고요?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인데 여기서 n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 A1이 마이너스 3이고 A2는 n에다가 2 집어넣어 보세요. 2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죠? 세 번째 항 구해보자. n에다가 3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1이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로 나가고 있어요. 뭐예요? 4씩 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공차예요. 그러니까 n의 개수가 바로 공차다. 자, 요걸 그래서 다시 쓰면 어떻게 됐다고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더라. 자, 됐습니다. 밑에 유제도 너무 쉬워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이라면 좀 시켜볼 텐데 너무 쉬워서. 그리고 오늘은 명절 때라서 지금 녹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유제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영상 딱 끊고서 밑에 풀어보고 다시 계속 영상 보면 되니까. 자, 수업을 계속 할게요. 12-2예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등차 수열 AN이라고 말을 해줬죠. 자, 그럼 이 수열은 A1, A2, A3로 나가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인 겁니다. 자, A11이 13, A23이네요. A23이 49, 1대 A50과 AN을 구하래. 그러면 AN만 구하면 A50은 그냥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항 구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일반항. 자, A11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등차 수열에서 11번째 항이라는 거죠. 자, 등차 수열의 두 가지 요소는 뭐예요? 등차 수열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는 뭐야? 첫 번째 항하고 공차예요. 첫 번째 항이 뭔지를 알아야 시작을 할 거 아니요. 공차가 뭔지를 알아야 뭘 얼마씩 더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1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 플러스 몇 D?
10D다 이거죠. 그럼 23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에다가 몇 D? 22D다 이거죠. 그것이 49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초항하고 공차로 표현을 해서 연립해버리면 되겠네요. 어떻게? 밑에서 위에 거 빼자. 그럼 A 지워지고 여기서 이거 빼니까 12D네요. 자, 12D 여기서 이거 뺐다. 그럼 얼마야? 36 됐네요. D가 얼마입니까? 3입니다. 자, D가 3. D에다 3 집어넣었어요. 그럼 A는 얼마예요? 13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7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이 나온 거죠. 일반항은 초항 플러스 n-1d 요렇게. 그래서 요대로 두지 말고 요거는 정리해 주는 게 좋겠네요. 3n-20입니다. 자, 50번째 항이 얼마냐고요? n에다가 50 집어넣으면 되죠. 3, 5, 15, 150 빼기 20이니까 130이 되겠네요. 자, 됐고 2번 A5 플러스 A8이 32래요. A5 플러스 A8은 32. 그 다음에 A10 더하기 A12는 50이다. 그러면 AK가 43이 되는 K가 뭐냐 이거네요. 자, 수열 A인이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자, 등차 수열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항하고 공차다. 그럼 얘는 뭔데? 이게 뭐야? A 플러스 몇 D? 4D. 그 다음에 뒤에는 뭔데? A 플러스 몇 D? 7D. 그것이 32예요. 그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11D가 32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몇 D? 9D. 자, 12번째 항은 A 플러스 11D. 그것이 50이더라. 그럼 얘 정리하면 2A 플러스 20D죠. 2A 플러스 20D가 50입니다. 그럼 요거 첫 번째식, 요거 두 번째식 연립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연립해? 밑에서 위에 거 빼자. 2A 지워졌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9D죠. 9D는 50에서 30 빼니까 18이네. D 나왔다. D가 얼마야? 2야. 자, D가 2라면 D에다가 2 집어넣어. 2 넣었더니 이건 뭐야? 22. 넘어가면 뭐야? 32에서 22 뺐어. 10. 그럼 A는 얼마죠? 5입니다. 자,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왔죠? 첫 번째 항하고 공차가 나왔죠? 그러면 AN은 뭐야? 초항. 5 플러스 n-1 D가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2n 플러스 3입니다. 그럼 몇 번째 항이 43이냐라고 그랬잖아. K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43이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럼 2n은 얼마예요? 휙 넘어가서 40. 그럼 n이 얼마야? 2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K로 답해야지. K번째 항 그랬으니까. 그래서 K는 20 이렇게 됩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그거만 기억하면 돼. 등차 수열의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첫 번째 항하고 공차입니다. 자, 밑에 유제는 슬슬 이제 풀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네요. 예, 요것들은 유제는 요거 싹 다 풀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스톱하고서 유제 풀고서 그 다음 영상 계속 보면서 공부하세요. 자, 171쪽으로 갈게요. 자, 두 개의 수열이 있다 그랬어. 근데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안 했죠. 그냥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자, A1은 2,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자, 수열 BN이 있는데 B1은 32, B2가 30, 그 다음에 이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2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수열 AN, BN에 대해서 먼저 AN을 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하니까 n 플러스 1번장이 나왔다. 그러면 A1, A2, A3, A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n번장에다가 3을 더하니까 요게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1 집어넣으면은 n은 뭐야? 수열에서 n은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 수열에서 n은 자연수입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A2는 뭐야? A2는 A1 플러스 3이죠? A2는 A1 플러스 3이에요. 요거다가 3 더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가 3 더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다가 3 더하면 요게 나온다는 거야. n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어 보니까 그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에다가 3을 더하니까 그 뒤에 있는 항이 나오네.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해보자. AN은 뭐야? 첫 번째 항이 뭐야? 2 플러스 요거 보고 등차 수열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공차가 얼마다? 3이다. n-1 곱하기 3이다. 그래서 3n-1 됐습니다. 이게 AN입니다. 자, BN을 보자. 어우, 친절하게 두 개의 항을 알려줬네요.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까지. 얘는 뭐니 근데? 아, 수열 BN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죠. 왜? 쭉쭉쭉 가다가 BN이 있고 BN 플러스 1이 있고 BN 플러스 2가 있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근데 요거를 두 배 한 게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두 배 한 게 요거 더하기 요거라는 말은 요거하고 요거를 평균 낸 게 요거라는 말이잖아요. BN하고 BN 플러스 2 나누기 2를 했더니 BN 플러스 1이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이거. 아, 그 등차수를 뜻하는 거잖아 이게. 그죠?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B1, B2, B3, B4 이렇게 쭉 나갈 때 아, 두 번째 항은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하고 곧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의 평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의 평균.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등차수를 뜻하는 식이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면 BN은 뭐야? 첫 번째 항이 32죠. 공차는 뭡니까? 이것이 등차수열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30이고 두 번째 항이 30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2 했죠?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 2씩 빼는 거예요. 2씩 빼는 거예요. 곧 마이너스 2씩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34인가 보다. 자, AN, BN 다 구했습니다. 그 1번은 일반항 AN과 10번째 항을 구하라. n에다가 10 집어넣으면 10번째 항이에요. 2번 BN의 일반항과 15항을 구하라. 아이고, n에다가 15 집어넣으면 B15입니다. 15번째 항. 됐죠? 자, AN, BN. 일반항 나오면 끝이지 뭐. 다 아는 거야. 그 수열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거야. 일반항 나오면. 자, 3번. 수열 AN은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겠느냐? 수열 AN은 다시 볼까요? AN은 3n-1이야. 자, 몇 번째 항에서 100보다 커지겠느냐? 얘는 공차가 얼마죠? 3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n에다가 1, 2, 3, 4 넣으면 1 집어넣어 보세요. 첫 번째 2죠? 2 집어넣어 보세요. 3, 4. 자, 3씩 늘어나고 있죠. 공차가 n의 개수인 3입니다. 그럼 한참 가다 보면 나중에는 100보다 커질 거 아니야. 그럼 몇 번째 항에서 100보다 커지겠니? 잠깐만 기다려봐. 좀 내가 알아줄게, 알아낼게 하고서 쭉 쓰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n번째 항이 100보다 크다면 AN이 요거니까 3n-1이 1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세우면 되죠. 그러면 3n은 101이 되고, 자, n은 뭐야? 3분의 101이죠. 이거는 뭐야? 33점 뭐뭐뭐죠. 근데 n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자연수라고 그랬죠. 33보다 큰 자연수예요. 뭐예요? 34죠.
그러니까 34, 34번째 항에서는 100보다 커진다 이겁니다. 자, 4번. AK = BK를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하래. 자, 수열 AN이 어떤가 볼까요? 집합기호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2, 5, 8, 11. 자, 점점 커집니다. 자, 수열 B에는요. 수열 B에는 첫 번째 항이 32, 두 번째 항이 30. 자, 얘는 2씩 줄어들고 있죠. 공차가 -2니까 28, 26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점점 커지고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어딘가에 가서 얘네들이 같아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거죠. 그것이 몇 번째 항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K번째 항에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한다면 AK는 뭐예요? 3K-1이고 BK는 뭐예요? -2K 플러스 34가 될 거다. 넘기면 오케이. 넘기면 35. 오, K는 얼마야? 7. 아, 7번째 항에서 같아지네. 얼마 안 가네? 확인해 볼까요? 자, 계속 더해. 3씩 더해. 3 더해. 3 더해. 3 더해. 얘는 2 빼. 또 빼. 또 빼. 오, 같아졌네요. 이게 몇 번째 항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째 항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수열은. 자, 그 다음에 172쪽으로 가자.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 x, y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1, x제곱, y제곱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x하고 y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요거의 2배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죠? 네,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2x는 1 더하기 y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등차수를 이루니까 2x제곱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니까 y제곱 -1이에요. 이게 다 성립한다는 거죠? 어떡하지? 뭐 어떻게 연립하면 되겠구만 뭐. 자, y는 뭐예요? 2x-1이잖아. 그거 집어넣어. 자, 2x제곱은 2x-1의 제곱 빼기 1이죠? 자, 2x제곱은 4x제곱 -4x네요. 넘겨. 2x제곱 -4x는 0이죠? 2x 뽑아내. x-2는 0이죠? x는 0 또는 2예요. 자, x가 0 또는 2다. 자, 어떤 조건 있나요? 그런 조건 없네? 뭐 양수 그런 조건이 없네요. 그럼 자, x가 0이에요. x가 0 넣었어. x가 0 넣었어. y가 -1이네요. 자, x가 2 넣었어. 3이네요. 그러면 x가 0, y가 -1 또는 x가 2, y가 3입니다. 자, 됐고요. 2번. 여기서 자, 기억하자. 뭘 기억해? 자, 세 개의 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면 거의 100% 무슨 식을 쓴다? 2B는 A 플러스 C 요걸 써먹읍시다.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의 2배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자, 2번.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40이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8이 더 큰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하시오. 이거는요, 이건 좀 설명할 게 있어. 자, 세 개의 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뭘 쓰라고요? 세 개의 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 B는 A 플러스 C, 이 식을 써먹는 게 100%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뭐 세 개의 수가 뭐 있어야 뭐 그걸 갖고 식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문제에서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 개의 수를 어떻게 놓을 것이냐? 세 수를 A, B, C라고 하지 말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수의 간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 개의 수에서 세 개라는 거는 홀수죠. 홀수니까 가운데 있는 수가 있지. 그럼 이럴 때는 세 개의 수를 어떻게 놓느냐 하면 가운데에 있는 수를 A로 놓고 그 다음에 그 차이를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세 개의 수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가운데 수를 놓고 대칭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차는 D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고 연산을 할 때 식이 더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5개는 홀수죠. 5개 홀수죠. 그럼 어떻게? 가운데 있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5개 홀수니까. 그럼 가운데 있는 수를 A로 놔. 그 다음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놓고 그 앞에는 A 마이너스 D로 놓고 또 그 앞은 A 마이너스 2D로 놔. 이렇게 5개의 수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대칭 구조로. 그러면 연산을 할 때 훨씬 편하다는 거야. 예전에 수능 시험에서는 31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역시 홀수계죠. 자, 그럼 짝수계면 어떡합니까?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4개의 수는 짝수니까 이 가운데 딱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대칭 구조를 만들어라. 대칭 구조를 그래서 이렇게 놓습니다.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간격을 똑같게 펼쳐 놓는 거예요. 대신 정중앙에 있는 수는 없죠. 그럼 또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공차가 D라며요. 여기는 왜 2D예요?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놓으면 이러면 되죠? 이렇게. 그럼 공차가 2K죠? 그럼 D가 2K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나. 간격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공차가 D, 여기선 공차가 D, 여기선 공차가 2D가 되는 거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칭 구조를 써서 수를 만들어야 연산이 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1번 문제는 뭐예요? 뭐가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루고 라고 했잖아. 1xy가 등차수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근데 2번은 그런 게 없어. 그냥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얘기를 했고 얘네들이 등차수열이더라 이거야. 이게 등차수열이더라. 그럼 4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거야. 요거를. 그래서 자, 4개의 수를 어떻게 할까요? A-3K, A-K, A 플러스 K, A 플러스 3K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을 할게요. 자, 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고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야. 이제 이게 첫 번째 항인 거야.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된 거야.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예요? 그렇지. K가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4A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은 4A. 그것이 40이더라. 따라서 A는 얼마다? 10.
벌써 이런 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A, B, C, D라고 놨어봐.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40. 별로 얻는 게 없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이거랑 이거랑 곱한 거야. 그럼 A-K, A 플러스 K. 자, 이 곱이 첫째 항과 네 번째 항까지 곱보다 A-3K, A 플러스 3K 곱한 거보다 8이 더 크대. 이거보다 8이 더 크니까 여기다가 8을 더하면 같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때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요거는 뭐더라? A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죠. 합차 공식이니까 이건 A제곱 마이너스 9K제곱입니다. 띵띵 넘어가니까 8K제곱이 8. 그러면 K는 뭐예요? 뿔마 1입니다. K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거는요, 첫 번째 K가 1일 때 확인을 해보자. K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K가 1일 때하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확인해 봅니다. K가 1이면 어떻게 돼요? A가 10이었죠. 10에서 자 이제 K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K에다 1 넣었어. 10 마이너스 3이니까 7. 10 마이너스 1이니까 9. 됐어. 아, 2씩 늘어나는구나. 됐어요. 자, K가 마이너스 1이면 A가 10인데 K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뭐야? 13이죠. 13. 그 다음은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11. 아하.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순서를 매기면서 나열을 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고 이때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수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수는 요거 또는 요거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언급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중요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렇게 해야 계산이 편해요. 그냥 A, B, C, D 이렇게 놓으면 계산이 불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고 2교시 때 등차수열의 합을 얘기하겠습니다.